반갑습니다. 네, 저는 진주에 너나들이 수업 친구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학교에 또 수업 공동체 이름은 나눔과 성장입니다. 그래서 나눔과 성장의 팀장 노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수업 공동체가 나눔과 성장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우리가 서로 수업을 같이 나눠보고 공유해서 그리고 성장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해서 우리 공동체의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온라인 수업 평가회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정한 이유는 우리가 원격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선생님들이 대부분 나중에는 이제 기기에 대한 그 활용도도 이제 익숙해지고 그리고 기반도 구축이 되었지만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스스로 이 수업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평가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도 나중에 여러 의견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따로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의 수업 진행은 이런 순서대로 선생님들께서 수업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각 선생님께서는 5분 정도씩 수업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수업 발표 후에 한 사람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생님이 수업 발표가 끝나면 자유토론 시간에 다른 분들도 다양한 질문과 그리고 의견을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태석 선생님 발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진주여자고등학교 수학교사 양태석입니다. 저는 그 제목을 안 달고 아침에 왔는데 다들 본인의 발표에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간단한 제목을 고민하다가 계륵이 되어버린 기아. 먹자니 뭐 하고 뭐 안 먹자니 뭐 한 그 계륵의 계륵이죠. 기아라는 과목의 특성상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기아라는 과목은 지금 진주여고의 교육과정상 3학년 수학 수업으로 잡혀 있고요. 3학년의 자연반 수업이 기하 3시간과 미적분 3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6시간의 시간 동안 수능이랑 내신을 모두 준비해야 되는데 되게 짧은 시간이고요. 사실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라인 수업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그 온라인 수업이라는 국면에서 기하라는 과목은 수능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수능에 나오지는 않지만 또 학생들의 수시에 반영이 되는 내신에는 또 들어가는 매우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린 녀석이죠.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되는 건지 못 가르쳐야 되는 건지에 대한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되었고 뭐 그 고민을 뒤로 한 채 일단 온라인 수업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이제 던져졌고 간단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 선생님도 부담 없고 학생도 부담 없는 일반적인 방법을 선택을 한다면은 EBS 온라인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EBS 강좌를 끌어와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EBS 온라인 강좌도 기하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 게 지금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2021학년도까지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기하가 수능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과목을 가르치는 게 사실 없고 지금 2학년들이 3학년 돼서 이제 필요한 과목이라서 2022학년도 수능 대비용 강좌로 기초 내용부터 해서 잘 차근차근 만들어지는 강의가 한 강 한 강이 매우 50분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를 일주일에 3시간씩 학생들이 듣는 게 제가 한 2개를 듣고는 이래갖고는 우리 애들 수능 준비하는데 부담도 크고 내신 준비하는데 부담이 너무 크겠다. 그래서 2차시 만에 변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좀 바꾸죠. 대안을 이제 찾다 보니까 역시나 학생의 부담은 최소화시켜줘야 되겠고 내신은 내야 되니까 나름 의미를 부여한 게 기하라는 교과에서 최소 필수 내용을 재구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위주로 이제 집에 있던 타블릿 펜과 교과서 PDF 파일을 이용해서 수업 영상을 손글씨로 작업하는 느낌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수업 설계 그리고 시나리오 50분이 될 수도 있고 20분이 될 수도 있고 뭐 20분 짧은 강의가 만들었을 때는 그 안에 뭐 기초 보완할 수 있는 학습지를 하게끔 만들었던 그 수업에서 시나리오도 잘 짜야 되고
그런 기초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사전 작업 없이 막 하면은 혼자 말하다가 막 꼬이고 하면은 다시 제 영상 재녹화 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고민스러운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상을 녹화하면서 느낀 부분은 영상 그 준비 촬영을 위한 녹화를 위해서 사전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겠더라고요. 이게 학교에서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집에서 저는 준비하다 보니까 집에 아이들이 난입하는 경우 무에 거의 뭐 도루묵이 돼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원점에서 중간에 자르고 하는 기술이 제가 좋으면은 그렇게 하겠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하는 게 낫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하게 되고, 그렇게 다시 한번 하다 보니까 뭐 세 번째 하는 게 제일 잘 돼서 뭐 상관없었고요. 그리고 잘 하고 나서 마이크가 안 들어갔더라고요. 손만 있어가지고 또 망해서 다시 하고 뭐 이렇게 두 번 세 번을 똑같은 수업을 짜다 보니까 뭐 괜찮게 갔던 것 같고요. 근데 어느 날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영상을 불러내놓고 보니까 너무 버퍼링이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걸 알아보니까 컴퓨터 사양이 이제 제게 좀 안 좋아가지고 뭐 그런 에러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그런 부분을 좀 미리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느끼고 생각을 해본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앞에 있던 학교에서 실문 화상기 가지고 문제풀이 영상을 만들어 봤던 경험을 활용해서 이번에도 영상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조금 편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런 수업을 짜본 경험들은 아마도 다음 수업에 또는 다음 수업을 보조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 그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수능 연계교과로 이제 뭐 내년부터 수능 연계교과로 거의 뭐 시간이 잡힌다면은 그 과목들은 뭐 수능 특강을 기반으로, 특히 수학 같은 게 웬만한 건 이제 수능 연계되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학생들이 들을 거니까 그 입장에서는 수능 특강을 기본 흐름으로 하고 온라인 수업을 배경을 했을 때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기본 흐름을 수능 특강으로 흘러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사와 학생들이 적극적인 피드백으로 서로 상호 보완이 된다면은 훨씬 더 좋은 그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살짝 해볼 수 있었고요. 물론 뭐 제한사항이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BS 강좌를 활용할 때 저 나름의 생각인데, 항상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그 강의를 한 번씩 들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기 힘든 부분도 들어보기도 하고요. 또는 나라면, 이 사람이라면 여기 부분 어떻게 가르칠까, 그런 걸 보면은 강사의 강조점과 교사가 강조하는 부분이 핀트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그 사람이 무조건 옳다, 내가 옳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는 그 사람이 강조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학생들한테 지도를 할 때 그 부분을 잘 이용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좋아, 그런 차이점을 잘 이용하면은 또 우리 선생님들의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 강좌를 끌어와서 무조건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강좌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간단한 의견이었습니다.